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3회차였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4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상 형성과 관련된 내용 중 다음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최근 들어서 이 실무론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뭐 예전에 보셨던 뭐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황을 통해 갖고 출제되는 문제가 점점점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아마 시험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보기를 볼까요? 철수, 너 어제 저녁 뉴스 봤어? 라고 물어보죠. 영희, 아니 왜? 라고 물어봐요. 대답을 하죠. 철수, 왜 있잖아. 지난주 음원 차트에서 1위 했었던 KIE 스타즈라는 아이돌 그룹 어제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대. 자, 어떤 특정한 대상자를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걸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희, 진짜 얼마 전까지 기부천사라고 칭찬이 자자해서 정말 좋아했는데, 자, 기존까지 그 대상에 대해서 좋게 봤다는 거예요. 좋게 봤다. 많이 실망스럽다.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건 이제 이 대상을 이 KI 스타즈라는 그룹을 바라볼 때는 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냐. 이 그룹을 딱 떠올릴 때 네,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대. 음주운전했대. 이 부정적인 걸 갖고 이 대상을 기억하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 현상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정성 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쉽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가능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다른 자극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금방 뒤집혀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면 좋은 관점으로 지금 맨 밑에서 기부천사라고까지 칭찬이 자자해서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를 플리아나 효과라 불러요. 플리아나 효과. 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걸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부정성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뭐 저희가 못 봤던 거 3번의 가스등 효과. 요즘에 뭐 온라인상에서 연예인들 중에 특정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많이 얘기하고 있죠.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듣고 계시는 거. 그것과 비슷한 이름이에요. 비슷한 이름이 아니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그 말이 그 말인데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현상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이제 가스등 효과 저희가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자 메라비언이라고 딱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55%, 38%, 7%. 아예 그냥 딱 수치량이 기억나실 겁니다. 시각적, 청각적, 아니 이제 준언어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시각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량의 차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런 문제가 2021년 현재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인 문제 유형입니다. 55%는 아시겠지만 시각적. 그럼 시각적인 게 가장 커야겠죠. 2번하고 4번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8%. 이걸 이제 청각적, 저희가 준언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치량은 면대면입니다. 그럼 면대면이라고 하면 만약에 비대면으로 간다 라고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적인 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청각적, 흔히 준언어적이라고 하는 게 86%, 언어적이라고 하는 게 14%까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인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인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사. 뭐 저희가 매번 봤던 건 몽예, 보통의, 정중예, 인사하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개념을 물어봅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이제는 아시겠죠? 개념을 물어봤으면 다음번에 또 개념을 물어보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하는 경향을
잘 파악하시면 내가 봐야 되는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 패턴을 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쉽게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문제집이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잘났다고 우기고 앉았는 거예요. 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사는 많은 예절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2번,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반가움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맞습니다. 3번,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맞죠? 4번, 인사는 자신의 이미지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인사는 스스로 이미지를 높이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사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그죠? 5번, 올바른 인사는 낯선 환경에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아주 손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전통 예절에서 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뭐 저희가 거의 매 시험마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시겠지만 남성은 해가 뜨는 서쪽, 그래서 양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기본 횟수로 한 번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그래가지고요. 해가 지는 동쪽 그래가지고요. 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번 절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건 평상시, 쉽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자, 이러다 보니까 흉사시, 흔히 이제 제가 망자를 대할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배수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두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망자라고 표현하느냐? 제사랑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제사를 지낼 때 망자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럼 우리네 뭐 부모님 또는 뭐 선조들이 오셔서 따뜻한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는 게 제사이기 때문에 이걸 망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해가 뜨는 서쪽, 해가 지는 동쪽,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지구과학을 모르나? 아니요. 그 관점이 아니라 전통 예절에서의 절의 방향을 갖고 이 방위 측면을 판단할 때는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북반구에서 이 대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백두산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쪽 이렇게 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그렇게 되면 해가 뜨는 곳은 제 왼쪽 팔 서쪽이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곳은 제 오른쪽 팔 방향인 동쪽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해가 뜨고 지고 이 관점이 서로 간에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한번 보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남자는 기본 횟수로 한 번을 합니다. 맞아요. 2번 여자는 기본 횟수로 두 번을 하고요. 맞습니다. 3번 고인에게는 기본 횟수만 합니다. 아니죠. 고인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흉사시, 상갓집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배수를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남성은 두 번, 여성은 네 번. 이해가시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상갓집에서 못 보셨죠. 여성이 네 번 절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들과 이렇게 괴리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관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화법의 명칭 뭘까요? 자, 그럼 화법을 좀 볼까요? 고객, 다른 브랜드에 비해 구스다운 패딩치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이네요. 자, 일단 약점을 던집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랬더니 점원이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연예인 영지 플리스 패딩입니다. 이게 맞나요? 플리스 패딩이 맞나요? 영지라는 건 알겠는데 입어보시면 따뜻하고 옷 맵시를 잘 살려줘서 만족하실 겁니다. 고객님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실제로 고객을 설득할 때 판매된 수치, 판매량 또는 어떤 유명인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을 설득하는 화법,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후광화법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후광화법, 뭐 쿠션화법, 긍정법, 역전법, 간접부정법은 전부 다 yes but 화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는 지금 5개가 써 있지만 결국 딱 3개 나온 거죠. 후광화법, 쿠션화법, yes but 화법 중에
해당하는 것 찾으세요 라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질문 기법은 뭘까요? 자, 이 질문 기법이 나올 때는요, 저희가 이제 개방형 또는 뭐 선택형, 옛날엔 폐쇄형이라고도 불렀는데 확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저희가 구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단 고객의 니즈예요. 고객의 니즈.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요라고 나오면 개방형 질문이에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초점을 맞춘대요. 이렇게 나오면 선택형이죠. 그죠?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확인형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세 가지 기준을 따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지금 요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보기를 없앴거든요. 예, 문제에 넣질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개씩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이 되면 고객이 뭐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개방형이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화제를 정리하고 정돈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화제를 정리하고 정돈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면 선택형이에요. 선택형. 그 다음에 고객의 답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죠? 고객의 답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되면 이건 확인형이에요. 이래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저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냥 이렇게 따지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보더라도 답은 선택형 질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아까 초점을 맞춘다? 저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세 가지 구별해서 기억하라 그러더니 또 이건 하지 말라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중 고객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고객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여 차갑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유형은 무엇이라 부를까요? 자, 이건 2010년도에 제가 강사 양성 과정을 끝내고 시험을 볼 때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내내 출제가 됐었고요. 중간에 없어진 적 한 번도 없이 2021년 3월 달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없다 손 치더라도. 자, 그럼 문제에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찾으면 고객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여 차갑고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차갑고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답은 냉담입니다. 냉담. 이해가시죠? 최근 들어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명칭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들과 내용들을 잘 매칭을 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내가 볼 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내 시험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향후 문제를 대비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불만 고객의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불만 고객의 처리 프로세스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2번. 고객에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보다 실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뒤에 부분은 맞아요. 실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고객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 고객한테는 공정하게 보이지 않으면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공정성 이론에서 당장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처리해 주네. 이건 그러면 불공평한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네요. 이걸 편집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걸 날 것 그대로 그냥 다 올리다 보니까 일단 2번 공정하게 보이는 것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들. 영상 보다가 불쾌감을 드린 거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다 보고 가요. 3번 고객이 제기한 불평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맞아요, 이거. 4번 고객의 불평 행동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고객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5번 고객의 불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조직 내부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전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보게 되면 이 불만 고객 처리 프로세스에 네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해가시죠? 네 가지를 전부 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공정성 유지에 대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체계적 관리에 대한 거. 4번은 고객 프라이버시 보장. 5번 같은 경우도 체계적 관리. 그죠? 지금 여기서 빠진 거 보면 효과적인 대응 이건 지금 보기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멘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뭘까요? 자, 멘토랍니다. 멘토. 이 문제도 저희가 꽤나 자주 나오는 거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워딩을 바꿉니다. 라는 어떤 특정한 이 출제 패턴이 딱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팀원이 원할 때 또는 프로세스상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멘토에 대한 역할이 맞아요. 2번. 업무 또는 사고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는 조언자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3번.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만 수행토록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 또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요. 이래서 저희가 회사에 입사하면 코칭과 코치, 피코치 이걸 통한 코칭 그리고 멘토, 멘티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 시스템이라는 게 다 존재하죠. 전부 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이 잘못되어 있죠. 4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내용 전문가입니다. 맞아요. 5번 멘토의 역할은 일생을 거칠 만큼 장기적일 수도 있고 반면에 단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관점도 맞습니다. 3번은 제가 아까 바꿔드렸어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 또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이 5가지가 다 멘토의 역할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시작하자마자 아까 설명을 드리기 시작할 때 워딩을 바꿉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향후에 다른 게 바뀔 수 있다는 건 지금 뭐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만 딱 보실 게 아니라 나머지 맞는 보기들도 꼭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화응대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전화응대의 단점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해결 방법을 신속하게 얻기 어렵다. 맞나요? 오프라인 중에 가장 빠르게 고객이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인데요.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얻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면 1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딱 문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시험 보는 사람으로서 가장 원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정답이 1번에 있는 문제. 나머지 건 안 봐도 되니까요. 2번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는 경우 오류를 범하기 쉽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맞아요. 의사소통에 대한 이 가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화접점이라는 게 3번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상담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맞죠. 4번 상담 내용이 복잡할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5번 상대방의 얼굴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화 접점의 특징이죠.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설명만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설명이 조금은 길어져서 그렇지 크게 어려웠던 문제 유형은 없는 파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기본적인 실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뭔가 자료가 필요한다든가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 두 개 위아래 위에 게 저희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이번에 바꿨어요 저희가. 네, 기존 화면이 너무 오래돼서 저기 카페에 오시게 되면 가입하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유형의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기 화면엔 5개가 있지만 전부 다 저희가 유형별로 만들어 가지고요. 전부 다 저작권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으로 다 뭐 저작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출판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판매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깝게도 유료화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래 보시는 저 세 가지가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초반에 저희가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출판을 해놓은 건데요.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구매하면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이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만 구매하셔도 카페에 오시게 되면 다 등업을 해드려 가지고요. 나머지 자료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문제점도 만들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는 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